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금 만들어졌는데 이때 이렇게 수요 곡선이 도출되는데 이걸 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이 부분이 뭐가 되냐 그러면 절편값인데 이 절편값이 의미하는 게 뭐냐 그러면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소득이든 태블릿 PC의 가격이든 어떤 선호등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소득, 태블릿 PC의 가격 혹은 프레퍼런스가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수요 곡선은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가 뭐냐 그러면 관계는 이 수요 곡선의 기울기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 기울기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다 그러면 수요량과 수요량과 가격 사이의 관계가 네거티브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여러분 알아야 되냐 그러면 언제 이 수요 곡선이 움직이느냐. 수요 곡선이 움직이려면 수요 곡선이 평행하게 이동하려면은 곡선의 기울기가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가격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곡선의 기울기가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곡선이 평행하게 이동한다는 거 결국 언제 평행하게 이동하겠습니까? 이 절편값이 바뀌면 평행하게 이동하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언제 수요 곡선을 시프트 하냐 그러면 이거는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수요 곡선을 어떻게 평행하게 이동시키느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동시키는 것들은 결국 뭐가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이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다르게 얘기하면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건 뭐였습니까? 소득이든 태블릿 PC의 가격이든 프레퍼런스입니다. 즉, 이 절편값이 바뀌게 되면 수요 곡선은 수평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절편값이 바뀐다는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다른 것들, 소득이나 태블릿 PC나 프레퍼런스가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소득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득이 100만 원에서 만약에 200만 원 증가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100만 원이었는데 200만 원 증가하면 얘가 200만 원, 얘가 200만 원.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05만 원이 되니까 절편값이 아까보다는 훨씬 커진 거죠. 커지면 어떤 일이 발생했겠습니까? 절편값이 여기에 있는데 이게 더 커지면 이만큼 올라가는 거니까 결국 수요 곡선은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득이 증가하면 절편값이 아까 말한 것처럼 증가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 수요 곡선이 이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 그러면 컴퓨터라고. 예. 그래서 요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소득이 증가하면 주어진 가격 하에서 이걸 이제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수식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인투이션을 좀 말씀을 드리면 사람이 소득이 증가했다는 경우는 무슨 말입니까? 그 전에 비해서 내가 이제 물건을 살 수 있는 여력이 더 커진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만약에 주어져 있는 가격 하에서 저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소득이 갑자기 한번 제가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오늘 수업 듣고 집에 갔는데 엄마가 이제 말씀하십니다. 돌아가셨던 여러분들 이제 할머니 뭐 종주 할머니가 니한테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남겨주고 갔다. 네 소득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다라고 소식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소득이 엄청나게 증가한 거죠. 소득이 증가하면 여러분들 뭐 하겠습니까? 맛있는 것도 많이 사 먹고 내가 컴퓨터 살려고 그랬는데 컴퓨터도 저기 뭐지 100만 원 주고 100만 원짜리 지금 컴퓨터가 있는데 그거 한 대 살까 했는데 갑자기 지금 소득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너무 기분 좋아. 컴퓨터 한 3대 사가지고 그지 100만 원짜리 컴퓨터 3대 사서 나도 쓰고 동생도 주고 뭐 엄마도 줘야지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 소득이 늘어나면 수요가 주어진 가격에서 증가하는 겁니다.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수요 곡선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수평 이동하는 거죠. 그 의미가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곡선을 시프트하게 하는 게 뭐냐? 한 가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요 문제, 요 상황에서는 소위 말하는 이제 사람들이 소득일 수 있는 거죠. 그게. 그리고 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소득일 수도 있고 태블릿 PC의 가격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선호가 있을 수도 있겠죠. 갑자기 여러분들이 랩탑 컴퓨터에 대한 선호가 난 저거 정말 사고 싶어라고 이야기하면 그럼 또 수요가 늘어날 수 있겠죠. 소득이 없더라도 소득이 바뀌지 않더라도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의 특성을 이해하려면 첫 번째로는 수요 곡선의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 수요 곡선이 뭐냐 이미 이야기했죠, 그렇지? 다른 게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다른 것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 전제 하에서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게 수요 곡선이고,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어떤 거냐? 돌 사이의 관계가 네거티브이냐, 포지티브이냐, 돌 사이의 관계가 없느냐. 이걸 보여주는 게 이제 수요 곡선의 기울기입니다. 즉, 수요량과 가격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게 수요 곡선의 기울기이고, 무엇이 수요 곡선을 움직이느냐? 이게 가격 외에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이제 여러분들 찾아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시장에서는 소득도 있었고, 태블릿 PC의 가격도 있었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선호도 있었지만, 그렇지만 이건 시장마다 이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적인 예를 들면, 여러분들 콜라 시장을 보면 콜라의 영향을, 콜라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거는 콜라 가격도 있고, 그지? 그리고 뭐 여러분들 소득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의 선호도 있을 수 있겠죠. 콜라에 대한 여러분들 선호도 있을 수 있지만, 혹은 펩시의 가격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때에는 태블릿 PC의 가격에 영향을 주진 않겠죠. 그래서 이 시장마다 이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특정 시장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 시장마다 그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잘 찾아야 됩니다. 마스크 시장에서는 마스크 수요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뭔지,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뭔지를 잘 찾아야지만이 그 시장에 대한 전문가가 될 수 있겠죠. 여기까지가 수요, 그러니까 바이어의 특징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셀러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셀러의 특징은 바이어의 특징과 거의 논리적으로 거의 유사합니다. 다만 차이가 있는 것만 말씀을 드리면, 셀러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은 공급 곡선입니다. 바이어의 특징을 보여주는 건 수요 곡선이고, 셀러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은 이제 공급 곡선이고. 그러면 공급 곡선은 뭐냐? 그러면 가격과 이번에는 수요량이 아니라 뭐 사이, 공급량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차이가 있는 거죠. 수요 곡선은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고, 공급 곡선은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공급량이 뭐냐? 공급량은 어떤 주어진 가격 하에서 셀러가 기꺼이 팔려고 하는 상품의 양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요량을 따지면 수요량은 주어진 가격 하에서 바이어가 기꺼이 사려고 하는 상품의 양이라 그러면, 공급량은 주어진 가격 하에서 셀러가 기꺼이 팔려고 하는 상품의 양을 나타낸다.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holding other things, 여기서의 holding other things constant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그러면, 이때는 공급량에 영향을 주는 다른 모든 것들이 통제된 상태에서, 그죠?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 공급 곡선은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이 수요 곡선에서의 holding other things constant라는 것은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었고, 공급 곡선에서의 holding other things constant라는 것은 공급량에 영향을 주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컴퓨터 공급량에 영향을 주는 건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한번 써볼까요? 컴퓨터 공급량에 영향을 주는 걸 한번 써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컴퓨터니까 이걸 이제 S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컴퓨터 공급량에 영향을 주는 걸 말하기에 앞서서 먼저 공급량과 가격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둘 사이의 관계는 포지티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물건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가격이 올라가면 물건을 더 많이 팔고 싶겠죠. 그래서 공급량을 늘리겠죠. 물건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관계가 이제 포지티브입니다. 물건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줄어들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네거티브였던 거고, 이 공급 곡선에서의 이 기울기는 포지티브인데, 사람들은 가격이 올라가면, 물건 파는 사람은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물건을 더 많이 팔려고 하니까 공급량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식적인 거죠. 그죠? 그렇다는 이야기고. 자, 그러다 보니, 이 관계를 이번에는 2라고 해볼까요? 그죠? 이게 이제 공급량에 대한 가격의 민감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이거를 이제 뭐라고 해볼까요? D라고 해보지. 근데 이때 공급량에 영향을 주는 건 뭐가 있을까요? 공급량에 영향을 주는 거는 중간재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태블릿 PC라 그러면 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세미컨덕터의 가격이 될 수도 있겠죠. 가격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공급량에 영향을 주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중간재 가격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인건비도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죠? 인건비가 올라가면 당연히 공급량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 빼놓죠. 이런 것들이 다 공급량에 영향을 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세미컨덕터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은 이제 증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레이버 코스트, 인건비가 올라가면 공급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미컨덕터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E는, 이 경우에 E는 네거티브가 되겠죠. 마이너스 0.3이라고 해볼까요? 그 다음에 C는 레이버 코스트가 올라가면, 인건비가 올라가면 사람들이 이제 물건을 적게 만들려고 그러겠죠. 이것도 뭐 마이너스 0.5라고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 공급량에 영향을 주는 것들은 지금 이 태블릿 PC의 공급량에 영향을 주는 것은 반도체 가격도 있을 수 있고, 중간재 가격, 그 다음에 인건비 가격, 그 다음에 여기 뭐 렌트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생산 비용도 여기 다 포함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것들이 다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뭘 봤냐면은 공급곡선은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건데, 이 공급량에 영향을 주는 다른 것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이것도 여러분들 제가 아까 저 예에서처럼 이렇게 해보면 되겠죠, 그죠? 여기다가 뭐 세미컨덕터 가격이 얼마야, 레이버 코스트 가격이 얼마야, 인건비가 얼마야, 뭐 이렇게 해서 하면 공급량의 어떤 것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자, 그거고, 두 번째, 이 공급곡선의 기울기는 파지티브라는 거죠.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관계는 양의 관계가 있다는 거고, 그럼 언제 공급곡선이 움직이느냐? 공급곡선이 움직이는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저게 이제 저 공급곡선의 절편값이 바뀔 때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예를 들어서 중간재 가격이 바뀔 때, 세미컨덕터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컴퓨터를 생산하는 양이 공급량이 줄어들겠죠. 줄어들어서 이 주어진 가격 하에서 공급량을 더 적게, 이 태블릿 PC의 공급량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급곡선이 이렇게 수평으로 다시 이동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세미컨덕터의 가격이네요. 자, 이거를 과거에 썼던 걸 제가 좀 바꾸는 과정에서 약간 실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공급곡선이 이제 언제 움직이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공급곡선이 언제 움직입니까? 공급량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변하게 되면 공급곡선은 이제 움직이는 거죠. 왼쪽으로 이동하든 오른쪽으로 수평 이동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셀러의 특징을 이해하려면 서플라이 커브가 뭔지, 그리고 공급곡선이 뭔지, 공급곡선의 기울기는 뭔지, 파지티브인지 네거티브인지 0인지, 이 공급곡선 기울기가 의미하는 것은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이 공급곡선을 움직이게 하는 건지,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식별하는 게 또한 이제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이 상품의 시장에 따라서, 어떤 상품이 시장이냐에 따라서 이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마스크 시장이냐, 혹은 뭐 자동차 시장이냐, 혹은 뭐 태블릿 PC 시장이냐에 따라서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다 달라질 수 있겠죠. 하다못해 여러분도 토마토 시장이냐,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시장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도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야 됩니다. 식별을 해야 되겠죠. 중요하겠죠, 그죠? 자, 여기까지 이제 셀러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시장의 균형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시장의 균형은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